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요즘 가족 문화의 기준을 만드는 기업 패밀리웨이브의 대표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가족 간 마음 표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을 장려하고 있는 기업 패밀리웨이브. 이들은 오순도순 앱 서비스를 통해 가족 간의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반 소통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패밀리웨이브의 김지원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는 가족 간 연락과 마음 표현을 장려하는 오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오순도순 문화 아카데미에는 장년층의 디지털 격차 감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오순도순 가족 글램핑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오순도순 앱 서비스는 이번 8월에 런칭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을 제1, 제2,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안식처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을 받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변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힘이 생긴다는 의미로 패밀리웨이브라는 사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앱은 가족 앱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젊은 층도 좋아할 만한 귀엽고 예쁜 디자인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UI UX를 구성하여서 어르신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은 가족들을 위한 4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락 챙김이에요. 그래서 오순지수라는 기능이 있는데 주간 연락 목표 횟수를 세우고 누적된 연락 기록을 비교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오순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대화 챙김인데요. 저희가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질문들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서로의 대답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어서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억 챙김인데요. 단순히 사진 공유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장씩만 선택해서 가족들의 하루를 기록하고 서로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챙김인데요. 가족 모임이나 기념일, 제사들을 가족과 공유하고 서로 잊지 않게 챙겨줄 수가 있고, 특히 생신이나 제사는 음력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만간에는 이제 음력 반복 일정 기능을 도입해서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사실 호텔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은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캠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또 편의성을 더한 글램핑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들이 각자 있다가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좀 편의성을 위해서 글램핑이 딱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안 해본 것들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었고, 그리고 사실 가족들이랑 자식들이랑 시간을 보낸다는 자체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보통은 가족들이 많으니까 부모, 형제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놀았을 때는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는 엄마 아니면 아빠, 그리고 아들 아니면 딸 이렇게 딱 둘둘이 짝을 지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붓하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자식이 생각하는 효도는 경제적 부양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효도는 함께 연락하거나 아니면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을 효도라고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 간, 부모 간의 효도에 대한 그런 동상이몽의 격차를 줄여주고 진정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소하지만 사소해서 물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쑥스러워서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와 궁금증을 높이기 위해 모든 가족들이 댓글을 달 때까지는 그 댓글이 가려져 있어요.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댓글을 달면 그때 내용이 오픈이 되는데, 만약 대답을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얼른 또 댓글을 달라고 가족들한테 쿡 찌르는 연락을 할 수가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앱의 기능 중에 하나인 가족 앨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족 모두가 주인공이고요. 추구하는 방향은 단순히 사진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하는 것이고,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잘 정리된 추억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가족만의 연대기가 된다는 점이 차별성입니다. 또한 텍스트보다 감정을 더 잘 담을 수 있는 그 목소리 댓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앨범을 목소리가 포함된 포토북으로 만들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저희도 걱정을 했고, 저희 앱 서비스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UI UX를 편리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저희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MVP 과정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은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저의 반응과 후기를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이제 추가할 때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유저들의 반응을 항상 여쭤보고 있는데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가족들에게 자신의 MBTI를 공유해보라는 그런 도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MBTI 테스트를 잘 모르셔서 이게 뭐냐,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하면 된다,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고, 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래서 이랬구나,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오순도순 덕에 아들한테 연락이 더 많이 오게 돼서 더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어머니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가 가족과 이렇게 오순도순에 오케이 포즈를 하고 셀카를 찍는 이벤트를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분께서 어머니랑 이렇게 단둘이서 가까이 옆에 붙어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셀카를 찍은 게 너무 오랜만이다, 이번 계기로 찍게 돼서 정말 오순도순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고령 친화산업의 규모는요, 2020년도에는 120조를 넘었고요. 지금 구매력이 좋은 지금의 시니어 세대로 인해서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고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 유저를 확보해서 건강식품이나 여행이나 금융, 요양,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서 장년층을 위한 모든 서비스가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또 마음 표현을 주저하다가 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가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만드는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2021년도부터 기획하고 준비한 아이템이지만 사실 올 8월에 법인을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초기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든 기억은 없어요. 근데 현재는 그래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세워놓고 하루하루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저희의 취지에 공감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당장의 사업성이라는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분들 만날 때면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실 그런 사용자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노우폭스를 창업한 김승호 회장님 마인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젊은 사업가들에게 귀감이 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틀린 결정은 없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을 수정하는 과정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과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의 90%는 중간에 포기한다. 아무리 둔한 사람도 끝까지 파고들면 상위 10% 안에는 들 수 있다.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고 또 빠르게 실패해보고 또 그 실패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그런 애자일한 기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눈앞의 작은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또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네, 사실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의 말이나 자식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는데도 이미 관계가 얼어붙어 있으면 사실 말을 제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서로 말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내 얘기를 정말 진솔하게 그냥 털어내 보는 거.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도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말할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해서 말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부터 정말 들어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끊지 않는 것인데요. 어떤 순간에도 상대방의 이야기가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절대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어야 상대가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본다면 앞으로는 대화하기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 앱에 이제 도순 질문으로 대화 소재를 이어가면 좋겠죠?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쑥스럽다는 이유로 마음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때 쑥스러운 마음을 표현을 해주는 저희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소중한 가족들과 뭐 손잡기나 포옹하기나 이렇게 가벼운 스킨십으로 마음 표현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서로의 이렇게 체온을 느끼는 것만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도전하고 시도해 보면서 또 다양한 또 경험을 쌓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오순도순 살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가족들 간의 연락도 자주 하고 마음 표현도 충분히 하면서 오순도순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